광명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심 구간에 전동 킥보드 통행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데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데다 사업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화장이 늘고 있지만 정작 도내 화장시설은 부족합니다. 실제 화장 비용도 비싸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임금체불 현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임금 지급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데다 강원도와 지자체의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에 1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신고한 필리핀 기업이 이행금 일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늘도 8개 시군에서 모두 2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양구에서 7명, 원주 6명, 강릉과 춘천, 태백에서 각각 2명, 속초, 홍천, 평창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최근 이틀 연속으로 2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6,427명입니다. 관광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시내를 누비는 모습, 강릉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관광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방향입니다. 강릉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심에 전동 킥보드 통행로를 만들고 있는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강릉역과 월화거리를 잇는 옷가로 800m 구간. 강릉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를 포함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통행로 개설. 양쪽에 2개 차선씩 모두 4차선이었던 도로를 절반으로 줄여 전동 킥보드 통행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상점들이 늘어선 이 거리에 전동 킥보드 통행로가 들어서는 게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그 다른 이동수단보다 바퀴도 작고 차체도 작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사망률이나 중상해까지 이를 확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편의보다는 교통 안전에 입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800m가량의 구간을 전동 킥보드 통행로로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이동수단을 바꿀지도 불투명합니다. 여기에다 이 구간과 연결되는 전동 킥보드 통행로를 추가로 만들 계획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역부터 중앙시장까지 관광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주변 상인과 일부 시민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교통정체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사업 구간에는 종합병원과 치과, 동물병원 등 강릉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4차선이 있었을 때도 도로가 밀렸어요. 저 교통량이 많은 차도를 해가지고 넓히고 오히려 인도를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인도를 넓히고 도로를 줄이는 그런 현상이 왔다는 거죠. 주차 공간을 대체할 부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풍선 효과로 평일 오전 시간대인데도 옷가로 주변은 이렇게 주차된 차로 가득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강릉시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습니다. 빈집이라든가 공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계속해서 이제 확보를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든가 또 나는 그 토지를 협의할 의사가 없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나. 공사를 진행하는 특구개발부서와 도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다 교통 불편까지 야기되면서 강릉시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시신을 화장하는 공간에서 반려동물이 불법으로 태워진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을 화장하려 해도 지역별로 화장장이 많지 않고 비용까지 많이 들어 죽은 반려동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화장장 운영을 위해 지난 1980년 제정된 조례입니다.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화장했고 화장 대상과 연료를 구비하는 것에 따라 비용이 달랐습니다. 화장장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화장장에서 동물 화장이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뭐 뒷반에 막혀있는 지금 보이시라고 아까 털어 죽이고 옛날에 그런 뭐 많겠죠. 하지만 화장 장례가 점차 일반화되고 장사 관련법까지 제정되면서 죽은 동물과 시신은 분리해서 화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물 관련 화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장이 가능한 동물 장묘업체는 58개소, 강원도는 2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도내에서는 영동 지역의 한 곳만 성업 중입니다. 한 달에 하는 게 55에서 60마리 정도를 해요. 그거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반려동물 장례는 화장 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 원에 달해 비용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과 사립, 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 화장장을 신축하고 있는 동해시와 삼척시도 인근의 동물 화장장까지 고려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률은 전국적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죽은 반려동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상당수는 불법으로 매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제관광복합도시로 조성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의 해외 투자 자금 유치가 본격화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필리핀 LCS그룹이 지난 23일 1억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마친 데 이어 어제 이행금 일부인 100만 달러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LCS그룹은 필리핀 재계 13위권 기업으로 망상 제1지구의 주거, 상업, 리조트 등 복합 개발 사업에 2024년까지 1억 달러, 우리 돈 1,18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하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밤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길을 걷던 20대 남녀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목과 팔 등에 큰 상처를 입혀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이 남성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생 탐방을 위해 속초와 양양,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후 속초시 중앙동의 청년몰을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양양 낙산사를 찾은 뒤 강릉시 연곡면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대서양 연어 기술 개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원도 내 관급공사 임금의 85%가 체불 상태다. 믿기 어렵지만 임금 체불 현황을 확인하는 강원 대금 알림이 시스템에는 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임금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당초 기대 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횡성군이 직접 발주한 공사로 준공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중장비 운용 노동자 등 15명분 4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 임금이 떼인 노동자들은 발주처인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실로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원 대금 알림이 시스템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데 횡성군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하다 여태껏 이 지경이 된 건데 그건 군에서 대금 이주급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실행을 안 했다는 게 저희들은 엄청 열받는 거죠. 횡성군은 원청 업체가 무단으로 하청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시스템상에 없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 하도급 승인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개인끼리 거래를 한 거죠. 임금 체불 추적 시스템이 의무화된 2019년 7월부터 작년까지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 내 관급 공사는 757건, 임금은 837억 원 규모인데 이 중 126억 원, 전체의 15%만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도내 관급공사 임금의 85%가 체불된 겁니다. 횡성군의 사례처럼 원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선급금 등 투명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일부 관행이 시스템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이제 발주체 올려주는 거거든. 너네 내용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해서 관여하기가. 임금 체불 상황을 관리 감독 기관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지만 시스템 관리자인 강원도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북방어장 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장합니다. 속초해경은 동해조업보호본부로 북방어장 경비대책을 수립해 월선과 피랍 등의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이 동시 개장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7, 8척의 경비 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방어장은 저도어장, 삼선녀 어장과 함께 동해안 최북단 3대 어장으로 강원도 어선에 한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홍게와 대게, 도루묵, 이면수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장입니다. 강릉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 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추진,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대비한 환경 조성, 강릉역의 발전 방안 연구 등 철도교통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강릉시는 부산과 인천, 서울 수서, 고성 제진 등과 연결되는 여러 노선의 철도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일부터 학교 알림이에 도내 학교 9월 정보 공시 항목을 공개합니다. 이번 공시에는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과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학교 회계 결산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의 9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누리집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9일에는 도내 유치원의 연령별 학급수, 교직원 현황, 교육 과정비 등 12개 항목이 공시됩니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 가운데 강릉원주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했고 강원대병원 등 나머지 13곳은 모두 미달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3.4%로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은 4.32%로 웃도는 반면 강원대병원은 2.69%로 미달됐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소비 심리가 지난달보다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의 9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영동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4.1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동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6월 기준점인 100을 넘긴 뒤 2달 동안 하락하다 이달 들어 반등했습니다.